자, 원의 방정식은 이 표준형이라는 일본 기본 식이 있어.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하자면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 아주 그냥 기본 표준형인 거야. 여기에서 이제 얘가 0 되는 값 이것들을 중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반지름, 이 자리가 이제 반지름이지.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반지름을 제곱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 반지름은 r이라는 거. 그래서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러면 이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 b에서 일단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b는 0이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두 점을 지난대. 대입하면 되겠지? 일단 0,-4부터 대입해보면 a제곱 플러스 16은 r제곱이다. 그 다음에 1,3 대입하면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9는 r제곱이다. 이건데 이거 이제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립을 어떻게 하냐면은 2차식을 지우게끔 연립을 해야 돼. 그래서 그대로 빼는 거야. 빼면 지워지고 위에 거 빼기 얘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1, 16 빼기 9는 7. 여기 지워지지. 이렇게 해서 이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나오고 대입하면은 여기 9니까 25지. 그래서 r은 5가 되겠지. 자, 여기서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원이 있을 때 지름을 양끝점으로 한다는 게 이런 말인 거야.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지름의 양끝점이면은 요 3분이 지금 여기 중심을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A랑 B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게 이제 바로 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지름을 한번 구해보면 거리 구했을 때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제곱하면 36. 6에서 2 빼고 제곱하면 16. 루트 씌워놓은 게 여기 이제 지름이라는 거야. 이게 루트 50이기 때문에 이 루트 13으로. 이게 지름. 그럼 어쨌든 간에 반지름은 루트 13이겠지. 반지름 정리했고, 그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A랑 B랑의 가운데 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A, B의 중점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2. 그 다음에 Y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 요게 이제 중심, A,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건 반지름에 포인트를 둡니다.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반지름을 구했는데 음수가 나와. 말이 안 되지. 이런 거는 원이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지름이 0인 경우가 있거든. 반지름이 0이라는 거는 거리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원이 아니라 점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이지 원이 아니라는 거야. 반지름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 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도 요거 완전 제곱식 하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래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3이지. 그러면 3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자리가 이제 반지름 제곱 자리지. 요게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했지. 정리해보면 k는 3보다 작다. 가 되는. 원의 기본 형태가 표준형도 있지만 일반형도 있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전개되어 있는 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y에 대한 2차식의 상수항까지 이렇게 나온 식이 이제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쓰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아무 특징이 없는 세 점을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사실 그냥 A, B, C를 다 대입을 해서 저 소문자 A, B, C를 이제 연립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중심이 A, B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도 반지름이고 이렇게도 반지름이고 이렇게도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해서 5A나 5B나 5C나 다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5A는 중심이 A, B니까 A-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여기 이제 5A야. 그 다음에 이제 5B 같은 경우는 A-2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이제 5B. 그 다음에 5C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서로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쉬운 식이 뭐가 있냐면 그나마 3번이 그나마 좀 쉽지. 그래서 1번, 3번을 연립을 해볼게. 1번, 3번이 같다 할 때는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빼고 얘를 제곱한 거 얘하고 같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연립 하나 한번 해볼게. A제곱, B제곱 다 지워지고 6A도 6이 안 지워지는구나. 9도 지워지지. A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8B 16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4로 나눠서 3A, 2B, 4까지. 일단 이렇게 하나 나왔어. 지금 식을 보면은 A, B에 대한 식이니까 또 하나 나오면 연립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2번, 3번으로 가볼게. 2번은 전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B제곱 2B 플러스 1 얘는 A제곱 6A 플러스 9 B제곱. 그래서 A제곱, B제곱 다 지워지고 그리고 A는 왼쪽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10A B는 얘밖에 없네. 2B 다음 상수항이 9니까 왼쪽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5A 마이너스 B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식이 나올 거야. 두 개 연립해가지고 A, B, R 구하면 돼. 일단 A, B는 구한 거지. 그리고 5A랑 5B나 5C가 전부 다 같을 수 있는 이유가 R인 거지. 그래서 A, B를 셋 중에 아무거나 구한 다음에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할 거는 어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요건 개념을 좀 보고 갈게.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치자고. 중심이 A, B야. 항상 고정이니까. 지금 보면은 X축이랑 접할 때는 특징이 뭐냐?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Y좌표거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Y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중심 A, B니까 요 길이가 이제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부호를 생각하면 각 사분면에 따라서 A랑 B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이 원의 방정식에서는 반지름 쓸 때 꼭 제곱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아무튼 X축에 접해? 그러면은 중심의 Y좌표하고 똑같네. 반지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둘 다 접할 때도 있지. 이거 둘 다 접할 때는 아예 다 똑같이 만들면 돼. A나 B나 R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중심의 Y좌표하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이제 아예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문제를 아예 이렇게 놓고 푸는 거고 난 이거 먼저 풀었지. 그 다음에 중심이 이제 여기 위에 있대. 지금 현재 중심은 A, B지. 그래서 중심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B는 A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반지름을 A로, 이제 B로 바꿨잖아. 그럼 A도 충분히 B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A는으로 정리하면 A는 B-1인 거지.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싹 다 B로 바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좀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둘이 없어지네. 그래서 B제곱 남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여기는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남는 거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전 인수분해해서 다 더해보면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또 아까 이제 B랑 R이랑 같다라고 해서 대입을 한 거잖아. B랑 R이랑 같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R도 나오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식 쓰는 거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네, 그지? 여기 뭐라고? B에다가 다 대입하면 식은 완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2,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는,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꼭 한쪽의 사분면에 있어야 돼. 특정 사분면에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 그 사분면이 어딘지를 알려면은, 얘 지금 현재 2,1을 지낸다며, 그러니까 어떤 원이 이제 이걸 지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1을 지나려면, 어쨌든 간에 뭐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겠지. 이건 잘못 그렸네.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어 있는 사분면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다 같아야 되거든. 여기 중심이 이제 A, B잖아. 그럼 여기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인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제 사분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조금 달라진다고 했었지. 그걸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A랑 B랑 R이 현재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R로 싹 바꿔버립니다. A를 바꿔도 되고 B를 바꿔도 돼. 그건 마음대로 하면 돼. 아무튼 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걸 예를 들어 보면 2,1이라고 했잖아. 여기쯤. 여기쯤. 여기를 접하는 원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크게 또 이런 식으로 하나?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돌아. 또 이걸 좀 알고 가야 돼. 이거는 기출문제 나와서 내가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방정식을 놓고 보는데 어쨌든 2,1을 지나지. 대입을 해보면 2-r제곱 플러스 1-r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2r 플러스 1 r제곱 지워지고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까지 나오지. 그럼 이제 r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1하고 5하고. 그래서 하나는 반지름이 1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5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중심이 하나는 1,1, 하나는 5,5가 되겠지. 문제에서는 중심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계산만 하면 되지. 얘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원이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원에다가 선분을 긋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 P라는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점이야, 랜덤. 이런 식으로 점이 정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는 가깝지. 근데 여기는 좀 멀지. 그러면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육안으로는 판단이 진짜 힘들어. 곡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중심하고 얘랑 연결을 했을 때 여기다 칠게.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자, 여기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있지. 여기가 최소값. 이거 반대로 이 뒤로 쭉 더 가보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있지. 요게 이제 최대값. 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중심이니까 5라고 치고 여기는 P라고 잡았을 때 일단 제일 먼저 OP의 길이를 구해. 요거 D라고 하자. 최소값은 D에서 반지름 빼면 돼. D-R. 여기랑 여기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다. 그럼 반대로 최대값은 D에다가 R을 더하면 돼. 그래서 항상 개념이 이래. 중심하고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눈으로는 절대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야. 공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AP 길이의 최대값은 D랑 R을 구한 거, R을 더한 거, 최소값은 D랑 R을 뺀 거라고 보면 돼. 어쨌든 간에 D는 구하긴 구해야 돼. D는 중심하고의 이 P가 아니고 A구나. A하고의 거리니까 완전 제곱식 했다 칠게. X-2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이다. 여기까지. 중심이 지금 2,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얘랑 마이너스 2, 1하고의 거리가 이제 D라고 보면 돼. 거리 구해보면은 빼고 제곱하면 25니까 이것도 41이지. 여기 이제 D야. 그 다음에 R은 말 그대로 반지름이잖아. 이건 반지름이 4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D가 루트 41인데 문제는 D가 없잖아. 이게 보면 또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곱하게 되면 또 이게 합차 공식을 또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D제곱 빼기 R제곱이라서 얘는 41, 얘는 16.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25가 나오게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 패턴을 조금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8번, 9번은 유형 8번, 그거는 같이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쳐. 여기에 보면은 교점이 있지.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있어. 그걸 구하는 방법이야. 원을 그리기가 좀 뭐하니까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요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얘는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원을 내가 5원이라고 할게. 두 번째 원은 5,2라고 하고 세 번째 원을 이제 구할 요거는 5,3이라고 하면은 5,3을 구하는 방법이 5원을 원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y제곱, ax, by, c라고 할게. 일반형인 거지. 자, 5,2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편의상 dx, ey, f인 거지. 이렇게 놨을 때 두 식을 k로 연결하면 돼. 그래서 5원을 앞에다 쓰든 5,2를 앞에다 쓰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dx, ey 플러스 f는 0. 그래서 두 식을 연결을 하는데 k로 연결하는 거야. 어느 한쪽에다 k 곱해서 둘이 합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5,3이야. 원.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k가 특히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랑 지워줘. 그럼 원이 아니라 직선이 돼버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이건 이제 원에서 원을 그냥 빼면 돼요. 5원식에서 5,2식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생긴 식이 뭐냐면 이거 좀 지울게. 이거야, 이거. 이건데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그래. 일단 공통현이 뭐냐? 방정식은 그냥 직선이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공통현이 뭐냐면 이 원 입장에서 어떤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선분은 현이라 그래. 근데 이쪽 원에서 보면 파란색 이 부분이 현이지. 근데 O2 입장에서도 얘도 현이지. 그래서 이름이 공통현인 거야.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지나가는 선분, 저 선분을 지나가는 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저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저 방정식을 써먹어야 돼. 요건 다음 시간. 아무튼 저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제 요걸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 8번 제목을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옆에다가 써줘.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냥.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원 하나의 식에서 다른 식을 빼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빼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 y제곱 다 지워지겠지?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일단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쭈루루 그냥 다 쓰면 돼요.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내가 말한 그 공통 현대 방정식이다. 그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 수직의 조건은 기울기랑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 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 2분의 1인 거야. 여기 있는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냥 이거 네이밍 그대로 얘가 딱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네. 요걸 알아야 돼. 자, 두 원의 교점과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지. 구하는 방법은 O1에서 O2를 K로 연결하면 돼. 이 K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식이 얘가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쪽에다 붙일게.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한쪽으로 다 넘겨줘요. 이거 플러스 여기 있는 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일단 플러스 1 있겠지?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남는 거지. 자, 요게 이제 그 문제에서 얘기한 얘야. 근데 지금 이제 K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꼭 항상 이제 지나가는 점이 존재해. 3,1 대입할게. 대입하면 3, 1 대입하면 9, 1이니까 9지. 여기는 9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3이지. 정리해보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을 다시 합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완성하면 돼. 이거 한 김에 해줄게.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제곱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일단 전체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할게.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3. 그러면은 x제곱은 이렇게 y제곱은 이렇게 플러스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4는 0이지. 일단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눌 수 있지? 그렇지. 2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y 플러스 2까지. 자, 여기 끝이야. 여기 보면 얘가 이제 A가 되겠네. 얘가 A고 내가 이거 마이너스 3 곱하면서 이거 부호를 안 바꿨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Y제곱 맞지? 이게 A고 얘가 이제 B겠지? 그리고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완성만 하면 돼.